세상에는 때로 시간과 공간의 모든 법칙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중력마저 힘을 잃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단 하나의 정적을 위해 복무하는 찰나. 2025년 가을, 일본의 심장부 도쿄돔을 가득 메운 5만 명의 인파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다 일제히 숨을 멈췄을 때 세상은 바로 그런 기적을 목도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서사로 승화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 중심에 패배의 잿더미 위에서 가장 눈부신 불사조로 날아오른 아티스트, 빈에서가 있었다. 이 모든 신화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몇 달 전 서울 용산의 작고 후미진 라이브 스테이지로 돌아가야만 한다. K-팝 씬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던 미니 멜로디 전쟁의 마지막 라운드. 거대 자본과 시스템의 총아, 솔로 아티스트 K와 오직 자신의 목소리와 찢겨진 악보 하나만을 무기로 들고 선 빈에서의 대결. 이미 괴물 솔로라는 별칭을 얻으며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차가웠다. 무대가 암전되자 6천여 관객의 심장이 하나의 박동으로 수축했다. 투명 LED 커튼 너머로 드러난 빈에서의 실루엣은 처절할 정도로 고독했지만 그 어떤 거대한 무대 장치보다 눈부셨다. 화려한 밴드도 눈을 현혹하는 댄서도 없었다. 오직 9인조 체인버와 피아노 한 대, 그리고 공간의 모든 산소를 집어삼킬 듯한 그녀의 날숨과 들숨만이 존재했다. 노래가 시작되자 그것은 더 이상 음악이 아니었다. 4분 18초에 걸친 한 인간의 생존 투쟁기였다. 저불을 찢는 호흡마다 현악기들은 공포에 질린 듯 반박자 뒤로 미끄러졌고 후렴의 두 번째 음절에서 폭발한 샤우팅은 음향 엔지니어의 헤드셋에 지워지지 않을 붉은 픽을 새겼다. 그러나 결과는 신이 내린 형벌처럼 잔혹했다. 심사위원단 점수 992점. 그 자체로는 경이로운 점수였으나 바로 앞 무대에서 K가 기록한 995점 옆에 놓이는 순간 그 숫자는 패배의 낙인이 되었다. 실시간 문자 투표는 더욱 드라마틱하게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최종 결과 단 0.03%포인트 차이, 신의 장난이라 부르기에도 너무나 가혹한 손톱만큼의 차이로 그녀는 미끄러졌다. MC가 우승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찰나 카메라는 교묘하게 빈에서의 얼굴을 비껴갔다. 하지만 팬들의 직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소매로 얼굴을 묶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온몸을 떨던 그 처절한 뒷모습. 생방송이 끝나고 무대 뒤 의상팀 스태프는 눈물로 축축해진 그녀의 슈트를 말없이 다렸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검은 강물처럼 흘러내린 마스카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벽에 쓰러지듯 기대 숨을 고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섰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붕괴는 K-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의 첫 번째 음표가 될 운명이었다. 미니 멜로디 전쟁 당시 자신의 패배 장면이 담긴 생중계 클립을 프레임 단위로 분해했다. 눈물이 눈꺼풀을 넘어 턱선을 타고 흐르기까지의 시간, 그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미세한 간격을 모두 추출의 숫자로 기록했다. 그 숫자들이 그대로 킥과 스네어 드럼의 어택, 타임이 되었다. 현장 마이크에 희미하게 녹음된 그녀의 얕은 훌쩍임은 브러쉬 스네어의 질감으로, 모글대의 미세한 떨림은 서브 하모닉 신시사이저의 파형으로, 놀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의 도약은 톰톰, 탐탐의 육중한 울림으로 이식되었다. 사람들은 그 전대미문의 리듬을 티어드럼이라 불렀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비트였지만 절망의 순간을 겪어본 누구에게나 있었던 순간의 소리.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BPM의 서약이었다. 발매와 동시에 곡은 차트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하지만 숫자보다 경이로운 것은 청취자들의 반응이었다. 이것은 발라드도 트로트도 아니다. 우리 삶의 단막극이다. 허벅지를 때리는 킥이 아니라 가슴을 두드리는 킥이다. 원테이크로 촬영된 스튜디오 라이브 클립은 편집되지 않은 그녀의 거친 날숨을 그대로 담았고 이는 곧 K-팝의 완벽주의 문법에 균열을 내는 상징이 되었다. 방송에서는 졌지만 대중의 마음속에서는 완승을 거두었다. 아니,
대중은 그녀의 패배마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 여파는 국경을 넘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아티스트를 뽑는 한일 가수왕 콘서트. 한국 대표로 빈에서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누군가는 놀랐고 더 많은 이들은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패배자로 기록된 그 밤이 그녀에게 국가대표라는 낯을 선물한 것이다. 결전의 날, 도쿄돔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맑고 차가웠다. 상대는 일본의 국민 가수, 사토시 켄 기술, 노련함, 무대 장악력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거대한 산이었다. 모두가 그의 압승을 점쳤다. 빈에서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다시 한번 BPM의 서약을 선택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가장 거대한 무대에서 다시 꺼내 보이겠다는 무모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번 무대는 과거와 달랐다.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에 미니 멜로디 전쟁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렀다. 선명하게 박힌 992 불나는 숫자,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오르던 눈, 소매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떨구던 뒷모습. 과거의 패배 영상 위로 현재의 튀어드럼이 심장 소리처럼 쿵, 쿵, 쿵 박혔다. 그녀는 노래하지 않았다. 증명했다. 가장 부서지기 쉬운 슬픔이 어떻게 가장 단단한 멜로디가 되는지를. 패배의 쓴맛이 어떻게 승리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지를. 마지막 코드가 공간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오만의 숨이 동시에 멈췄다. 용산의 사소한 정적과는 차원이 다른 돔의 지붕을 눌러버릴 듯한 육중한 무게의 침묵. 그것은 경이와 충격, 그리고 완전한 몰입이 빚어낸 성스러운 정적이었다. 정적의 주인이 된 빈에서는 마이크를 스탠드에 세워두고 오만 관객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선언이 끝나는 순간 정적은 괴음에 가까운 함성으로 치환되었다. 불덩이 같은 함성은 위로 솟구쳤고 마치 그 에너지가 형상화된 듯 눈물을 쏟아내는 관객들의 얼굴이 스크린에 비쳤다. 경쟁자였던 사토시 켄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중계 화면에 잡힌 동료 가수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눈가를 훔쳤다. 패배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가장 위대한 서사의 출발선에서 받는 세례가 되었다. 다음 날 SNS는 해시태그 샵사인 승리제정의로 뒤덮였다. 패배는 쉼표지, 마침표가 아니다. 크레센도, 크러셴도는 언제나 좌절에서 시작된다. 빈에서는 숫자나 트로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시대정신에 가까운 우승을 거머쥐었다. 무대 뒤에서 전해진 몇 가지 풍경은 이 서사를 더욱 단단하게 했다. 조명 감독은 그녀의 눈물이 그림자에 삼켜지지 않도록 마지막 스포트라이트의 각도를 1도 낮췄다. 음향 엔지니어는 심장이 한 박자 먼저 뛰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킥 드럼의 어택 타임을 7m초, 잼S, 앞당겼다. 무대 디자인 팀은 스크린의 프레임 속도를 영화 표준인 23.98 프레임 퍼 세컨드로 맞춰 현실과 회상의 경계가 꿈처럼 흔들리게 했다. 이 모든 디테일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느끼게 하기 위한 숭고한 장치였다. 이제 세상은 그녀의 다음 곡을 기다린다. 아니, 사실은 그녀의 다음 눈물 한 방울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한 방울이 어디에 떨어져 어떤 박자를 만들어내고 누구의 삶에서 어떤 장면을 되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빈에서가 다시 마이크를 잡는 순간 시간은 또다시 숨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패배의 자리에서 시작된 약속이 어떻게 승리의 언어로 자라나는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노래가 왜 영원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것이다. 관객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이번에는 우리의 박동으로 그녀의 서약을 함께 이어 부를 차례다.